것들을 또 간략하게만 여기서 설명했던 거야 라고 찍고만 넘어가면은 그 다음은 또 금방금방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요 수업은 제가 오늘까지 녹화분을 이제 다음 주에 게시를 할 거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보셔야 되고, 그리고 복습할 때 복습은 제가 요 뒷장을 이용해서 복습하라고 했었잖아요. 뒷장에서 뭐 의미 변동은 뭐가 됐어, 아 요거 의미 변동 됐던 단어야, 이런 식으로만 생각나면은 그게 복습이에요. 이걸 막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이 생각이 안 난다, 그리고 앞에 필기는 아마 저는 요 정도 이렇게 나눠서 필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들은 엄청 더러울 거란 말이야. 엄청 더러운 필기는 보고 싶다 안 보고 싶다? 안 보고 싶을 것이다. 근데 왜 필기를 하라고 하냐면은 그래야 여러분들이 뭔가 했던 기억이 남아요. 아 맞아, 이거 했던 기억이 있어.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하는 거고, 만약에 필기를 보고 기억이 남으면 그거는 공부가 된 거고, 필기를 봤는데 기억이 안 나면 또 영상에서 그 부분만 딱 보면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게시하고 다음 주에 게시하고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복사가 아니라 요거를 하나 더 요 복사겠지? 그치? 아니, 붙여넣기 복사가 아니고 이걸 추가하는 복사인데, 그래 요거를 했어야지. 자, 오늘은 자 마침내 여기부터 이제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마침내에서 끊었고, 제 뜻을 이렇게 끊을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요 글자는 분리해서 바라볼 수도 있었다고 했죠. 야, 아이니, 어이니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뭐 플러스 뭐? 저 플러스 이. 네, 요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요 이가 주격조사는 아니에요. 주격조사는 아니고 관형격 조사. 우리 관형격 조사를 어디서 했냐면은 위에 요 시호식 관형격 조사라고는 얘기는 했었어요. 혹시 필기되어 있으면은 살짝만 보면 되고, 안 되어 있어도 관계없어. 근데 요거는 관형격 조사긴 한데 지금 여러분들 고1 과정에서는 얘기하면 조금 투머치한 감이 있어서 요거는 살짝 패스했다가 넘어갈게요. 알겠죠? 자, 요 부분은 좀 중요합니다. 요 부분. 그럼 얘는 밑에 받침이 있는 애였을까 없는 애였을까? 있는 애였죠. 그래서 이어 적기가 된 거예요. 이렇게 이어 적기가 됐을 때, 그럼 다시 요 글자를 우리가 한 글자로 바라본다면 글자는 부드읒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 단어는 뜻이라는 글자인데, 자 퀴즈, 요 비읍 소리를 내야 될까 안 내야 될까? 안 내는 게 맞겠죠, 우리 지금 현대 기준으로는. 그쵸? 근데 얘가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어두잠군이란 얘기를 할 거예요. 요거는 소리와 관련된 현상이에요. 그럼 글자를 한번 또 파악을 해보자. 어두에 자음에 군이 있대요. 민중군 얘기 한번 해볼까? 할 때 군일까? 네. 민중군 할 때 군일까? 아니요. 아니야? 네. 그럼 나영양 할 때 양일까? 그런 군양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군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뭐야? 그래, 그 느낌 뭐야? 군 모여있는 거. 그치, 군집 모여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야, 그래,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 국어는 다 돼. 군집, 군중이라는 단어 들어봤지? 그러니까 여기는 모여있다라는 거예요. 모임. 무리라는 건 힘들다 이게 아니라 모여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자음이 모여있다고요. 어떤 자음이요? 요 자음과 요 자음. 그럼 최소 몇 개? 2개 이상. 알겠죠? 어디에요? 어두예요. 두는 어디니? 아이고 두야. 아이고 두야. 머리. 어는 뭐예요? 단어. 그래서 단어의 머리에, 그러니까 즉 초성에 자음이 모여있어 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자음 2개를 소리를 낸다 안 낸다? 내줘야 돼요. 자, 요게 지금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현대국어에도 뭔가 흔적은 다 남아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조라고 하는 곡식 알아요? 잘 모르겠죠. 근데 조라고 하는 거에 섞어서 밥을 지으면, 쌀을 지으면 우리는 요거를 뭐라고 하니? 조식? 또 요걸로 지은 쌀, 곡식을 섞어서, 쌀과 요 조라는 곡식을 섞어서 지은 쌀. 밥 말고 쌀로 얘기해봐. 족쌀이야, 좁쌀이야? 좁쌀. 좁쌀. 그래, 우리 여드름 좁쌀만한 거 나잖아.
그 좁쌀이에요. 그러면 잠깐만, 그럼 여기 비읍은 원래 있었던 애야 없었던 애야 여기에? 없었지. 그럼 비읍은 어디서 왔을까라고 했을 때 이 쌀의 옛날 글자가 무슨 글자였냐면 비읍 시옷의 요런 글자였어요. 쌀의 옛날 글자가 무스 이런 소리가 났었대. 그래서 쌀 이런 식으로 발음을 했다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저도 옛날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없었던 애가 이런 식으로 합쳐질 때 뿅 하고 나타나요. 그런 것들. 그래서 자, 요런 흔적들을 남아있는 걸 보니까 그러면 요 글자 어두자음군의 비읍 글자는 발음이 됐겠구나 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다시요. 여기 붙듯 할 때 요 비읍은 소리가 있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어두자음군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이제 두 번째 표기와 관련된 거를 합용병서라고 합니다. 요거는 표기와 관련된 거. 자, 표기를 어떻게 했냐면은 병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병자는 나란히예요. 직렬 병렬할 때. 그래서 나란히 쓰기. 글자를 나란히 썼어요. 그러면 어떤 글자를요? 자음을 합쳐서요. 다른 다음 두 개를 합쳐서 사용해서 나란히 썼습니다 라는 거. 그래서 비읍 시옷으로 썼죠. 비읍 시옷. 그래서 여기 뜻이라는 글자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어두자음군 1번, 합용명서 2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세국어의 특징이구나.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중요한 거는요. 여기 있는 을이에요. 을. 자, 얘는 디귿이 내려가면 을이라고 하는 요것도 조사인데 무슨 조사일까? 우리가 을을 붙여주면 무슨 조사니? 오케이, 목적격 조사예요. 조사는 다 공부해놔야 돼요. 우리 현대국어에서 을을 이렇게 쓰죠. 현대국어의 목적격 조사는 을과 을이 있죠. 그럼 언제는 을을 쓰고 언제는 을을 쓸까? 오케이, 너무 정확해. 을과 을은 뭐가 자음일 때고 뭐가 모음일 때야? 체언의 끝소리가 밑에 받침소리가 밑에 받침소리가 자음이 있으면 여기는 자음이 올 수가 없어요. 우리 이응은 소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자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음이 있으면 자음이 없는 애를 써주는 거고. 그럼 르를 언제 쓸까? 자음이 있네. 그럼 앞에는 자음이 없어야 되겠지. 그럼 뭘로 끝나야 돼? 모음으로만 끝나는 거지. 자, 책을 피세요 할 때 책을 할 때는 책 밑에 받침 있지? 그러니까 을이 들어가는 거고. 자, 나를 봐요. 나를 할 때는 나는 모음으로 끝나지? 그래서 리을이 들어가는 거고. 너무 쉬워? 하나만 더 가자 그러면. 그럼 얘네 둘의 차이는 이해됐죠? 얘네 둘의 차이는 자, 자음이 있다, 자음이 없다. 자음 뒤, 모음 뒤. 근데 우리 중세국어에서는 모음이 얘네들끼리 모이고 쟤네들끼리 모여서 조화를 이룬다고 했었죠. 그거 뭐라고 했지, 네 글자로? 모음 조화. 그러면 요 으 소리는 무슨 모음이라고 했어요? 으 소리는 무슨 모음? 음성. 그래서 음성 단어 뒤에요. 음성 단어 뒤에는 을이라고 하는 음성의 으가 붙어요. 그럼 양성 단어 뒤에는 뭐가 붙을까? 요 양성 체언 뒤에는 을의 으와 대비되는 그치, 아래야. 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목적격 조사만 그리고 다 찾아볼 거예요, 지금. 그러면 목적격 조사가 중세국어에는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네 가지. 현대국어는 을과 를 두 개밖에 없는데 중세국어에서는 저렇게 표 하나 그려놓고, 그럼 이제 우리는 찾는 게 중요하니까 목적격 조사 내 이를 여기 나오네 또. 그럼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 왜 리을이 들어갔어? 왜 리을이 들어갔어?
그렇지. 모음 뒤에서. 모음 뒤니까. 그럼 왜 양성이 들어갔을까? 앞 글자는 양성이에요? 음성이에요? 중성이에요? 중성. 내는 뭐 더하기 뭐예요? 그렇지. 나 더하기 2예요. 그럼 얘는 중성. 여전히 무슨 영향권에 미쳐 있어? 양성. 그렇죠? 양성의 영향이 아직은 미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양성을 쓴 것 같아요. 또 하나 더 우리 몇 글자를 만드셨다고요? 28장을 만드셨대요. 설마 뭐 이렇게 낼까 싶지만 아주 생각보다 잘 나오는 문제예요. 자, 여기를 비워둡니다. 문제에서. 그럼 여기 들어갈 목적격 조사로 만든 것은 1번 을, 2번 를, 3번 올, 4번 를, 5번 생략. 뭐가 들어가야 될까? 자, 왜요? 여기 소리가 있어요. 여기 글자 있어 없어? 자음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거봐, 여기서 지금 틀렸네. 반은 틀리고 반은 맞았네. 다시요. 자, 이응 위에 꼭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여기 자음 있다고 봐야 돼? 소리 있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요? 없어요. 그럼 여기 없는 거니까 여기 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리을이 들어갈 수 있겠지. 또 하나 더. 앞에 여기는 무슨 모음으로 끝났어? 자시. 아래아로 끝났지? 아래아는 양성이야 음성이야? 양성. 그러면 여기 양성이 찍힐 거고 받침 리을이 이렇게 나온다. 요거 찾아낼 수 있으면은 이해한다. 오케이? 모르겠으면 요 부분 다시 녹화해서 보세요. 여기서 목적격 조사 또 하나 찾았죠. 자, 그래서 목적격 조사는 요 을에 대한 얘기, 을를를를 지금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실어 표디라고 했는데 여기는 능히 표지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렇게 크게 볼만한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요 부분만 하나만 볼게요. 자, 우리는 이 디귿을 현대국어에서 지읒이라고 표시를 하죠. 읽죠? 근데 디귿 소리를 우리는 지읒 소리로 내는 거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을걸. 무슨 된소리 아니고 거센소리 아니고 구개음화. 그럼 구개음화가 요 소리에서는 일어난 거야 안 일어난 거야? 안 일어난 거예요. 왜요? 디귿이 지읒으로 가야만 우리가 아니 굳이 한번 해보라니까 얘들아. 굳이 발음을 한번 해봐. 할 때는 발음이 구지로 나잖아. 안 하니? 해볼까? 우리 같이 해볼까? 같이 발음해볼까? 해보자고 얘들아. 이렇게 발음이 나지? 이렇게 소리가 나야만 구개음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요렇게 써놨으면 선생님 이게 소리가 진짜 이렇게 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중세국어는 소리 나는 대로 썼어요.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구개음화는 안 일어났구나. 그래서 구개음화도 근대국어에 일어난다 봐요. 한 17세기, 18세기. 자, 못 할 놈이 하니라 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도 잠깐만 잘라보시면 요 할은 우리 앞에서 분석했던 할이랑 똑같은 할이에요. 어디 있냐면은 여기 홀베이셔도의 홀과 서나말음이 오 빼고는 다 똑같아요. 근데 역할이 다른 애가 하나 있어서 얘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할게요. 그럼 얘는 하다에 허다에 요 하, 얘는 두의 의미가 있다고 했었죠. 두. 그리고 나서 뭐가 결합된 거냐면 관형, 사형, 어미, 리을이 결합된 거예요. 그리고 여린, 히읗. 이렇게 결합한 양상입니다. 그럼 관형, 사형이니까 관형, 사형은 어떤 형이라고요? 관형, 사형. 그렇지, 체언을 수식하는 거예요. 그럼 뒤에 누구를 수식하고 있어요? 못할 놈, 이 하니라. 우리 놈, 이 많으니라. 여기를 수식하고 있는 거지. 놈을 수식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는 못 하는 사람이 많이라 하는 사람이로 이렇게 해석은 하지만 그냥 리을을 살려서 발음해 볼게. 할 놈이에요. 못할 놈이. 할 놈이. 그래서 할 놈이라고 우리는 요 부분을 발음을 했을 거라고. 할 놈이, 할 놈이. 얼마 전에 할로윈이었지? 할로윈이었지? 근데 여기는 할바가라고 했었죠. 할바가. 그래서 요 히읗이
요 비읍을 된소리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했다면 여기서 일어나는 우리 의문의 변동 현상은 뭐가 일어났을까? 할놈이 일어나네요. 할놈인데 할놈이로 하면 여기서 나타나는 의문의 변동은 무슨 현상일까? 누가 누구로 바뀌었어요?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하게? 1번 비음아, 2번 유음아. 왜 유음아야? 바뀐 애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자, 유음아가 지금 여기서 유음아가 일어난 건데, 그러면 여기 표기는 유음아로 표기가 됐어요? 아니면 원래대로 표기가 된 거예요? 여기 놈은 원래대로 표기가 된 거지. 그럴 때 얘의 역할, 유음아를 시켜준다 아니면 유음아를 방지한다? 유음아 방지. 그래서 얘는 그냥 유음아를 방지하는 음성 보호야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할놈이라고 이렇게 써버리면 할놈이라고 여기 소리 난 대로 썼잖아요. 여기 우리 음운 표기가 아니라 진짜 표기를 이렇게 할놈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로미 공주밖에 생각이 안 나요. 티니핑의 로미 공주. 저 같은 수준에서는 로미 이렇게 써 있으면. 근데 이거는 로미 공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놈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왜 여기는 로미 공주를 모르는구나. 그래, 알았다. 넘어갈게. 여기까지 놈, 요거를 유음화를 방지하는 거구나. 요 하다라는 단어 처리할 수 있죠? 여기선 주격조사, 아까 저번에 주격조사 얘기했던 거, 주격조사도 이가 쓰였습니다. 왜요? 앞에 받침 미음이 있는 거니까. 받침 미음이 있는 거니까 주격조사 이가 온전한 형태로 쓰였구나라는 거. 하다 설명했었죠? 많다. 어저께 얘기했었지? 허다와 하다를 구분하자고. 요거는 많다. 이런 사람이 많다. 하나 더 얘기하면, 자, 요 놈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 놈이라는 단어도 우리는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놈이라고 하면 사람이라고 읽어요, 이때.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전체의 모든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세종대왕 때. 근데 우리는 지금, 진짜, 야, 이놈들아. 야, 이놈들아 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쵸? 그러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욕하는 느낌처럼, 비속어처럼 느끼죠? 그쵸? 그 사람을 낮추는 사람으로 사용을 하면, 자, 전체 사람에서 내가 낮추는 사람만 의미하는 건가? 범위가 늘어난 거야? 줄어든 거야?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의미 축소가 일어난 겁니다. 그럼 의미가 축소된 우리가 단어가 앞에서 하나 나왔었죠. 나란 말씀이 할 때 말씀. 의미 축소가 일어난 단어 두 개 있어요. 말씀과 놈. 어렵지? 그치? 듣고만 있어도 그냥 어렵지? 근데 요 정도까지 들었으면 밑에 여기는 조금 빨리 갈 수 있어요. 여기는 다 나왔던 거라서. 알겠지? 자, 내는 나 플러스 이라고 해서 요거는 우리 현대국어에서 내가 이렇게 읽는데 요 가가 요런 역할을 한다. 옛날에는 없었고 모음 뒤니까 그래서 모음 뒤 주격조사 이가 쓰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 사투리에 남아있다고 했죠. 나가 원래 그래. 나가. 너 나가 이게 아니라 나가 원래 그래. 그래서 우리 국어의 역사성 때문에 나가 요 내자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요 글자가 이렇게 바뀌기도 해요. 요거는 근데 굳이 몰라도 되고, 이거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요 글자가 바뀌었다. 그럼 내가 그럼 이거는 뭔데? 이는 뭔데? 이거는 우리 대명사거든. 이거 저거 이그저 하는. 그럼 이것을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굳이 해석 안 했으니까 넘어갈 건데, 그럼 뭐를 위해서 뭐를 어여삐 여긴 거야? 이것을 되게 불쌍하게 여긴 건데. 놈, 어떤 놈들? 어떤 놈들? 어리석은 백성이 자기의 뜻을 펼쳐 못 펼쳐? 그치, 자기의 뜻을 못 펼치는 것을 가엾게 여긴 거야. 우리 백성들 자기의 뜻도 제대로 못 펼치는구나. 그래서 내가 글자를 만들어 주겠다 라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요 이를이라고 하는 해당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것을 가엾게 여겼다. 그럼 이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글자를 우리는 제대로 못 써서 자기의 뜻을 못 펼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위에서 미응, 이응은 소리 없는 이응이라고 또 나오는 거고, 하나 또 여기 보자. 우리 여기는 이제 해석에는 안 했는데 위하여라고 써 있죠. 우리 위하여라고 해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써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 위하 할 때 아는 양성이에요, 음성이에요? 여는 음성이에요, 양성이에요? 우리 현대국어에서 왼쪽 아래에요? 음성이죠. 그럼 우리 현대국어에서 얘네들은 지금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오히려 현대국어에서 안 맞죠. 근데 옛날을 보니까 아래아예요, 양성이죠? 야는 양성이에요, 음성이에요? 양성이죠. 오히려 옛날에는 잘 맞는구나. 그래서 여기 모음 조화가 잘 맞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맞춰주는 게 옛날의 법칙이었어요. 위야, 야. 어저께 어여삐 얘기했었지? 그래서 이 어여삐는 가엾다, 불쌍하다. 그래서 의미가 어떻게 된 거라고요? 확대, 축소, 이동. 확대, 축소, 이동. 의미의 이동이라고 하시는 게 정확한 거예요. 이 이동은 딴 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젊다 이런 식으로 간 거지. 영한 느낌으로 간 거지. 나이가 어리다. 자, 너겨는 여기요. 여기어. 여기요 말고 여기요 이거 말고 여기다. 나는 너를 무엇으로 여기다. 너희들은 나를 선생님으로 여기다. 나는 너희들을 학생으로 여기다. 이렇게 생각하다, 뭐로 삼다 이런 느낌의 여기다예요. 그럼 그랬을 때 여기 니은은 있고요. 여기 니은은 없어요. 그럼 중세국어에서 니은이 있는 곳을 우리는 뭐라고 보면 된다고? 뭐가 있고 없고? 두음 법칙이 있을까 없을까? 니은을 써주면 두음 법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알겠죠? 오히려 두음 법칙은 니은을 썼을 때 없는 겁니다. 왜 현대국어에서는 여기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써버렸어요. 그럼 두음 법칙이 뭔지는 1학기 때 얘기였던 거예요.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 소리를 낸다 안 낸다? 안 내줘. 안 내줘야 법칙이 있는 거야. 소리를 내주면 법칙이 없는 거예요. 자, 새로까지는 크게 뭐 볼 건 없는 것 같고, 스물 할 때 이 단어를 한번 또 봅시다. 우리는 현대국어에서 수물이죠. 그러면 여기서의 차이점은 모음이 무슨 모음으로 갔어요? 우 모음으로 갔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모음 체계표를 잠깐 봐야 될 것 같아요. 모음 체계표. 혹시 1학기 때 모음 체계표 기억나는 사람? 뭘 제외하고 뭐가 좋았어? 네? 그거 외웠니? 그렇게 안 외웠니? 키, 위, 제외 이거 안 해봤어? 했어요. 제외해. 뭐가 좋으니까? 금붕, 조, 아니 금붕어 좋다고 어떻게 키위를 제외할 수 있냐? 참 이거 아무튼 그럼 여기서 지금 바뀐 애들만 체크해 보면 얘가 어디로 간 거예요? 이쪽으로 뿅 하고 간 거예요. 현대국어로 오면서. 그럼 그럴 때 이쪽 모음은 똑같은 모음이지. 무슨 모음으로 똑같아? 고모음. 그리고 여기 모음도 똑같은 모음이지. 전설이야 후설이야? 후설 모음.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은은 무슨 모음이었는데 우는 무슨 모음이에요? 평순. 둘 다 음성이야. 그치? 원순. 그럼 얘는 평순이었던 애가 원순 모음으로 바뀌었네. 우리가 변화하다 해서 우리가 화자를 붙여주지. 아까도 비음이 아니었던 애가 비음으로 바뀌면 비음화, 유음이 아니었던 애가 유음으로 바뀌면 유음화. 그럼 얘는 원순 모음으로 변했네. 무슨 화일까? 원순화. 그치? 조금만 더 이름을 쓰면 원순 모음화. 잘했어. 자, 그렇게 보면 얘는 원순 모음화가 중세국어에서는 일어난 걸까 안 일어난 걸까?
안 일어났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우리 현대국어에 오면서 원수모가 일어난 거예요. 누가 출제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런 걸로 물어볼 것 같아. 아, 요 스물은 원수모음화가 일어난 글자야. OX? X. 그치? 왜? 원수모음화가 안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요렇게만 알면 안 돼. 요렇게만 알면 안 돼. 아, 이거 원수모음화. 그래, 원수모음화. 아, 원수모음화 일어난 거야, 안 일어난 거야? 일어나지 않은 거야. 그것까지도 조금만 더 알면 좋아요. 알겠죠? 그러려면 이런 단어들의 개념어를 확실하게 처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외워서는 나는 만약에 내가 낸다면은 외워서만은 푸는 건 나는 지양하거스. 지양. 싫어한다고. 사양하겠다고. 조금만 더 이해하면서 풀라고 만들 것 같아요. 알겠죠? 어느 부분을 어떻게 낼지 모르겠지만 아직 지은쌤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자, 여듭도 사실 글자가 바뀌어 있죠. 여덥이라고 우리. 근데 요거는 넘어갈게요. 요거는 모음한데 그 모음의 변동인데 요것도 1학년 과정에서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되는 거라서 넘어갈게요. 자, 28장 할 때 여기 또 소리가 없는 이응이었다라고 보셨고, 아까 요거 목적격 조사를 얘기했었죠. 그럼 남은 내용은 또 이제 맹가노니가 요 파트의 하나의 또 포인트예요. 맹가노니. 요거 모음 체계표는 살짝 지울게. 자, 요거를 우리는 만드니.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요거는 만들다라는 글자가 어디까지 있는 글자냐면은 여기 요렇게 좀 잘라서 자, 기본형이 맹글다예요. 맹글다. 근데 요게 우리 사투리에 우리 할머니들 얘기하면은 조금 남아 있어. 맹글었어, 만들었어, 맹글었어. 그렇게 가는 글자예요. 맹글었어. 사투리에 많이 남아있어. 특히 경상도 사투리에 많이 남아있다. 왜? 우리의 표준어는 경상도 사투리가 표준어였어요. 신라시대부터. 원래는. 지금은 우리가 지금 서울 많이, 이쪽 경기도권, 서울권이 표준어지만, 그럼 맹글다에 여기까지가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뭐가 더해진 거냐면, 선어말어미 니은, 선어말어미 오, 그리고 어말어미 니가 들어간 겁니다. 맹글다의 맹글, 그리고 선어말어미 니은, 오, 니. 그래서 얘네들이 합쳐서 노가 된 거예요. 그럼 맹글다에서 요 리을은 어디 갔을까? 의문의 변동 기억해봐. 탈락에서 리을 탈락 있었니 없었니? 있었지? 요거 리을 탈락이에요. 리을 탈락 됐네. 그럼 옛날에도 리을 탈락은 있었던 거고. 그럼 만들었는데 요 니은은 무슨 니은이냐면 현재 시제예요. 그래서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다. 선어말어미 모르겠으면 그냥 가로 쳐놔. 현재 시대를 나타내준다. 오는 지금 우리가 안 쓰이는데 요 오는 1인칭 선어말어미예요. 1인칭 누구를 의미해요? 나. 요건 어말어미고. 그럼 1인칭의 나를 의미하는데 언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노자 한 글자는요? 현재 내가. 근데 요거를 막 그렇게 요 노는 제가 왜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해 주냐면 이번 시험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2학년 때 문학을 배우잖아? 이 노가 엄청 많이 나와. 내가 하노라, 하노니. 그럼 그때 노를 우리는 처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지금 얘가 하는구나. 지금 내가 하는구나. 그럼 여기서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언제 만들었어요? 지금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이 내가 지금 만들었어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요 노라고 하는 선어말 어미는 그냥 내가 지금이라고 하면 그런 느낌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굳이 해석 안 해도 되고. 만들었어. 자, 그 다음 줄. 사람마다 하여. 사람마다
여기도 양성, 여기도 양성. 그치? 이렇게 양성 잘 지켜줍니다. 하여라고 했대. 요거는 우리가 사동 표현인데 사동이에요. 사동은 행동을 시키는 건데 요거는 지금 안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사동을 1학년 때 배우진 않았으니까. 사람마다 하여. 자, 수비, 니겨 할 때 요 비읍은 우리 현대 국어랑은 좀 다르죠. 그럼 요 비읍을 우리는 무슨 비읍이라고 하냐면, 자, 비읍 밑에 이응이 더해진 거예요. 소리 있는 이응이 더해진 걸까? 없는 이응이 더해진 걸까? 없는 이응이 더해진 거지? 그럼 요런 비읍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순경음 비읍이라고 해요. 그럼 비읍의 이름에 순경음이에요. 순경음이 아니라 순경, 뭐 경찰 이런 게 아니라 경음은 그냥 음은 소리고 경자는 무슨 느낌일까? 여러분들 요새 춥다고 지금 경량 패딩 혹시 입으신 분 있어요? 할 때 그렇지 가볍다. 순자는 무슨 순자일까? 요 비읍은 얘들아 무슨 소리? 입술 소리. 그래서 입술순. 입술 가벼운 소리 비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순경은 비읍. 자, 얘는 창제 글자는 아닌데 만든 글자는 아니지만 세종대왕이 이렇게 해도 우리가 글자를 쓰는 거를 허락을 하셨나 봐요. 법칙을 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글자가 좀 사용되다가 그럼 요 순경은 비읍은 비읍이랑 소리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비읍은 뿌 이 소리거든. 뿌. 근데 순경은 비읍은 가볍게 내주는 거야. 무 이 소리예요. 무. 그래서 약간의 울림 소리처럼 내주는 거예요. 이게 울림소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울려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세종대왕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 소리에 대해서는 천재라고. 음악의 천재, 뭐 국어학의 천재.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글자 한번 발음해 볼래? 바보. 할 때, 요 비읍 소리와 요 비읍 소리는 똑같은 것처럼 느껴지지. 바보. 또 하나 해볼까? 부. 이러니 부부하니 부부 소리가 좀 다른 느낌이지. 부 이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가 원래 뒤에 있는 비읍이 순경은 비읍 소리예요. 부 이게 아니라 부 똑같이 안 나잖아. 원래는 부부 이러잖아. 잘 모르겠지? 그럼 순경은 비읍하고 넘어가. 이런 소리를 우리는 순경은 비읍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느껴 못 느껴? 못 느껴. 누구만 느낀 거야? 세종대왕만 느낀 거야. 알겠지? 근데 실제로 요 비읍 소리를 내주면은 우리가 영어에서 비 소리와 무이 소리하고 다르다는 거 알죠? 영어에서 비 소리하고 무이 소리가 다르죠? 여기 소리에 가까운 거예요. 이 소리에 가까워요. 모르겠어? 넘어가 그러면. 넘어가. 알았지? 자, 쉽게 니거라고 한 거는 익어예요. 그럼 익어는 뭐냐면은 나 살이 익었어 이게 아니라 몸에 익히다. 지금 우리 익히다라고 하지. 몸에 좀 쉽게 익히게 된다. 몸에 좀 체득하게 된다. 여전히 여기도 그러면 이응을 있고 니은이 있고 그래서 두음 법칙이 안 쓰였구나. 두음 법칙이 안 쓰였죠? 자, 날로 뿌스메 얘는 잠깐만 마지막에 얘기할 애라서 잠깐 여기 체크해 놓고요. 밑에부터 빨리 처리하고 봅시다. 자, 뼈안 할게 요것도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라서 최대한 어느 소리에 가깝게 해준다? 중국, 그치? 중국의 소리에 최대한 가깝게 맞춰주려고 인위적으로 한 거고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그럼 요 할도 앞에 할이랑 비슷한 분석을 보이겠죠? 그래서 얘도 하다의 하다 플러스 리을 플러스 열이 니읒.
그럼 이거는 무슨 어미? 관형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니까 누구를 수식 쓰뜨름 이니라. 그럼 얘는 뭐라고요? 현대국에서 따름이니라 뭐뭐 할 따름이에요. 요건 의존명사.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형 어미 리을 까지 보면 요 여린이엇은 무슨 역할일까요? 우리 앞에 나왔던 친구들 두 개 중에서 1번 된소리부호, 2번 유음화 방지부호. 유음화 방지? 여기 유음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리을과 저 따 사이에서 요거는 된소리부호로 읽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보통 그냥 대부분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리을디, 관형사형 어미디의 여린이엇 이렇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참고서라던가 문제집에서 보면은 관형사형 어미디의 여린이엇 그냥 그렇게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게 한 3분 안에 끝날 것 같긴 한데 그럼 여기에는 날로 뿌스메 라고 했을 때 요거 아까 비읍시우로 섞는 거 두 가지 있었다고 했지? 두 가지 개념. 소리의 개념으로는 머리에 어디 머리? 단어의 머리에 자음들이 모여 있어요. 어두 자음군. 또 표기의 관점으로 보면 글자가 두 개가 합쳐져 있어요. 하병병서. 어두 자음군 하병병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해석을 보면 날로 씀이에요. 날로 쓰다, 사용하다 라는 말이에요. 날로 사용하다. 그러면 사용하다를 우리는 기본형이 여기에서 뭐라 했다고요? 뿌쓰다예요. 뿌쓰다, 쓰다. 그러면 얘가 원래는 의였거든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요 미음은 요쪽 미음이라고 본다면 이어적기가 된 거라고 본다면 이라는 글자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 또는 옴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요렇게 제가 두 가지를 적었어요. 하나는 우로, 하나는 오로 적었어요. 요거는 모음 조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앞에 자 의가 왔으니까 의는 음성, 양성, 음성. 그러니까 얘가 음으로 맞춰서 온 거예요. 음성 모음을. 그럼 우리는 얘가 이제 뭐냐면 얘는 어미인데 무슨 어미냐면 명사형 어미예요. 명사처럼 만들어주는 건데 현대국어에서 뭐가 있냐면 현대국어에서 음과 기로 표현이 돼요. 아, 나는 밥을 먹기 싫어. 또는 여러분들은 공부함이 맞아. 그래서 미음으로도 표현되고 나는 밥을 먹음으로써 기분이 좋아졌다. 먹음 할 때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과 기로 표현되는 명사형 어미예요. 그러다 보니 요 뒤에 이제 뭐가 붙었냐면은 애라고 하는 요 애가 무슨 애게? 무슨 조사? 나라 말씀이 뒷국에 달라. 부사격 조사. 근데 부사격 조사라고 했는데 아까 나라 말씀이 뒷국에 달라는 뭘 해주는 부사격 조사라고 했니? 비교. 근데 이거 비교하는 거야? 날로 쓰는 걸 비교하는 거야? 누가 잘 쓰다 비교하는 거야? 아니지. 요거를 우리는 도구 부사격 조사라고도 얘기를 해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또는 수단을 나타내줘요. 수단과 방법. 도구나 수단에 우리에 해당하는 애에 해당해요. 제가 얼마 전에 김밥을 하다가 채칼에 갈다가 채칼에 손이 비었어요. 어디에 비었다고요? 채칼에. 그 애야. 도구. 아, 이런 도구나 수단에 의해서 내 손이 비었어. 그럼 이거는 날로 쓰는 방법이나 도구나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 거라고요? 편안하게 만들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날로 사용하면서 날로 쓰면서
편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세종대왕의 세종어제 훈민정음.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3차 시 동안 이번 주 내내 이렇게 나눠서 했거든요. 제가 요거는 우리 국어반장 있는 방에다가 1차 시, 2차 시, 3차 시 요 필기 내용을 그대로 올려드릴 거예요. 알겠죠? 올려드릴 거고 요거에 대한 우리 영상 녹화한 것도 제가 월요일날 와서 게시를 할 테니 이번에 뭐 수능 때 우리 그 다음 날도 쉬잖아. 그때 한번 복습하셔도 좋고 아니면 시험 기간까지 꼭 공부하시라는 얘기. 알겠죠?